네, 저희 조상전화 금요일인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릴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를 좀 든든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은데 한국이 처음으로 이제 기업인들이 대거 이제 방문을 하는 이슈라고 해요. 그렇다면 뭔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사업에 있어서 뭔가 우위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수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건설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래도 최근 아시다시피 철근이 이제 수량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순살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좀 유행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지만 이렇듯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동에서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건설사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서 종목들도 한번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 달 이제 지난달이죠. 8월에는 뭔가 시장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9월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9월 효과라고 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9월 효과 과연 시장이 좀 피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왜 썸머랠리가 제대로 오질 못했지?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크게 볼만한 악재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구간에서 이제 호재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이 모양일까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거래대금 부재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증시에 자금이 넉넉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는 게 생기겠죠. 낙수 효과라고 하는. 근데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한 곳으로 자꾸 몰려만 다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전도체 쪽에 몰렸다가 맥신 쪽에 몰렸다가 막 왔다 갔다 막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꽉 쥐니까 한쪽이 막 부풀어 오르고 또 그쪽을 쥐니까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식의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풍선 효과.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 거래대금 부재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제가 장마감하고 늘 공시를 살펴보는데 요새 공시 살펴보면 뜬금없는 주주배정 우선 유상증자 그리고 뜬금없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난데없이 툭툭툭 나오죠. 이유는 뭘까요? 뭘 막아놔서 그렇죠. 시비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막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디서 자금을 구해요? 은행이나 주주들로부터밖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구하기는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어디에 구합니까?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주주배정 우선 유상증자나 일반 공모 우선 유상증자가 나온 곳이 급락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어 왔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9월도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만만한 시장이 아닌 곳에서 지금 자금들이 꼭 필요한 곳, 즉 지금 기업들이 자금을 구해야 하는 곳에서의 지금 이제 일반 공모 우선 유상증자나 주주배정 우선 유상증자를 조금 피해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시장이 바닥을 기어갈 것이다. 큰 악재로 인해서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종목 장세의 흐름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은 아무래도 좀 만만한 시작은 아닐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9월이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약한 달이 됐었던 이유가 일단 기업 실적 발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많아요, 매니저님. 그래서 다음 달에 과연 뭐 이런 실적 발표 같은 호재가 없어도 우리 증시가 뭔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8월 달에 생각보다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었고,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8월 달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다행스럽게 지금 8월 마지막 주에는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그나마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9월 위기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환율 시장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매수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약간 불안불안하게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외국인들 수급은 9월 달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일부 기관의 수급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에 따른 기관들의 움직임들, 수급의 움직임들을 보면 거기에 좀 정답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DX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 강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한 것도 아니었고요.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 물량을 통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단기적인 급등 패턴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9월 달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다면 그래도 9월 달 우리가 위기설에 대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희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